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범해 보였던 한 가정의 충격적인 붕괴 과정입니다. 25년이라는 긴 세월을 함께한 부부의 삶이 단 하나의 메시지로 인해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놀라운 진실은 무엇이었는지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2023년 10월 지방의 한 중소도시였습니다. 그곳에는 해수 가구점이라는 간판을 달고 25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는 가게가 있었죠. 정혜수 씨, 52세. 그는 이 도시에서 누구나 아는 성실한 사업가였습니다. 매일 아침 7시 시정 가게 셔터를 올리고 저녁 9시가 되어서야 불을 끄는 일상을 25년간 반복해왔죠. 젊은 시절 작은 가구 공방으로 시작한 사업은 이제 직원 5명을 둔 중견 가구점으로 성장했습니다. 그의 아내 박미현 씨는 49세로 대학 시절에는 미스 캠퍼스로 뽑힐 정도의 미모를 자랑했던 여성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대학 연극 동아리에서 만나 캠퍼스 커플로 유명했고 졸업과 동시에 결혼식을 올렸죠. 결혼 후 미연 씨는 남편의 사업을 돕다가 딸 소라를 낳은 후로는 전업주부의 길을 택했습니다. 이제 27살이 된 딸은 서울의 대기업에서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며 부모의 자랑거리가 되어 있었고요. 표면적으로 이들은 누가 봐도 성공한 중산층 가정이었습니다. 도심 외곽의 2층 단독주택, 안정적인 사업 수익, 출중한 딸까지. 동네 사람들은 이들 가족을 부러워했죠. 하지만 25년이라는 세월은 부부 사이에 보이지 않는 거리를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혜수 씨는 자수성가한 사업가, 특유의 자부심과 권위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었고, 내가 이 가정의 기둥이다라는 생각을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죠. 반면 미연 씨는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촉망받던 연극부 간판 배우였고, 누구보다 열정적이었던 그녀가 이제는 그저 혜수 씨, 아내, 소라 엄마로만 불리는 현실에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미연 씨는 문화센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요가, 꽃꽂이, 와인 클래스. 매주 목요일마다 빠지지 않고 나가는 그녀의 모습을 혜수 씨는 그저 여가 활동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2023년 10월 12일 목요일 밤. 이날은 훗날 혜수 씨가 모든 것이 시작된 날로 기억하게 될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가게 정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혜수 씨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 대량 주문건 때문에 새벽 일찍 일어나야 했기에 일찍 잠자리에 들려던 참이었죠. 옆에는 이미 잠든 아내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조용한 침실에 카톡 알림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미연 씨의 휴대폰이었죠. 화면에 뜬 메시지는 잠시 동안 밝게 빛났다가 사라졌지만 그 짧은 순간 혜수 씨의 눈에 들어온 문장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한 줄이었습니다. 당신 없는 저녁이 너무 쓸쓸해. 빨리 보고 싶어. 발신자 이름은 도윤. 분명히 남자 이름이었습니다. 그 순간 혜수 씨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25년을 함께 산 아내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남자가 있다니. 그것도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 하지만 혜수 씨는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냥 친구일 수도 있다. 요즘은 이모티콘 같은 걸 많이 쓰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 스스로를 다독이며 눈을 감았지만 그날 밤 그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연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을 차려주었습니다. 혜수 씨는 아내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지만 특별히 다른 점은 없어 보였죠. 오히려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오늘도 힘내세요라고 인사하는 모습에 내가 괜한 의심을 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한번 심어진 의심의 씨앗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혜수 씨는 일하는 중에도 자꾸만 그 메시지가 떠올랐고 급기야 직원들에게 오늘은 일찍 들어가라며 가게 문을 일찍 닫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혜수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켜놓고 있었지만 정신은 온통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고 평화로운 일상의 풍경이었지만 혜수 씨에게는 모든 것이 거짓으로 보였죠. 일주일이 지나자 혜수 씨는 작은 변화들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미현 씨가 평소보다 더 자주 휴대폰을 확인하고 메시지가 올 때마다 화장실로 가서 확인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목요일마다 나가는 문화센터 수업도 예전에는 4시쯤 끝났는데 요즘은 저녁 8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오곤 했죠. 그러던 중 혜수 씨의 누나 정수정 씨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55세인 누나는 몇 년 전 이혼 후 혼자 살고 있었지만 동생과는 자주 연락하며 지내는 사이였죠. 누나는 요즘 동생의 목소리가 어둡다며 걱정했고 주말에 캠핑이라도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혜수 씨는 이 기회에 아내와 시간을 보내며 관계를 회복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10월 마지막 주말 혜수 부부와 누나 수정 그리고 수정의 전 남편까지 함께한 캠핑이 시작되었습니다. 누나의 전 남편은 이혼 후에도 좋은 친구로 지내고 있었는데 이날도 흔쾌히 합류했죠. 낮 동안의 캠핑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함께 텐트를 치고 바비큐를 준비하며 오랜만에 가족의 정을 느꼈죠. 미현 씨도 처음엔 시큰둥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환하게 웃으며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혜수 씨는 역시 내가 너무 예민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저녁 식사 후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아 와인을 마시며 옛날 얘기꽃을 피웠습니다. 대학 시절 연극 동아리에서의 추억, 신혼 초 겪었던 에피소드들 모두가 행복해 보이는 순간이었죠. 밤 11시경 다들 텐트로 돌아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혜수 씨도 아내와 함께 텐트 안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새벽 2시쯤 혜수 씨는 갑자기 배가 아파 화장실을 가려고 텐트 밖으로 나왔습니다. 캠핑장 화장실은 텐트에서 꽤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가는 길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전화 통화를 하는 목소리였죠. 가만히 들어보니 아내 미현의 목소리였습니다. 미현 씨는 캠핑장 한쪽 구석 큰 나무 뒤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에 누구와 통화를 하는 걸까? 혜수 씨는 발걸음을 멈추고 숨을 죽였습니다. 전화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미현 씨는 상대방을 도윤 씨라고 부르며 오늘 못 만나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꼭 만나자며 나도 사랑해라는 말까지 했죠. 혜수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본 메시지가 착각이나 오해가 아니었음을 확실히 알게 된 순간이었죠. 25년을 함께한 아내가 자신이 바로 옆에서 자고 있는 동안 다른 남자와 사랑을 속삭이고 있었던 겁니다. 떨리는 다리를 겨우 움직여 화장실을 다녀온 혜수 씨는 텐트로 돌아왔지만 아내 옆에 누워있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날 밤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죠. 캠핑에서 돌아온 후 혜수 씨는 결심했습니다. 정확한 진실을 알아야겠다고. 막연한 의심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니까요. 먼저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문화센터 수강료로 쓴다던 돈들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였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반복되는 패턴이 있었습니다.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와인바, 그리고 모텔. 영수증에 찍힌 시간을 보니 오후 2시부터 저녁 7시까지 정확히 문화센터 수업 시간대였죠. 더 놀라운 것은 금액이었습니다. 한 달 평균 3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이 이런 용도로 쓰이고 있었던 겁니다. 혜수 씨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서 번 돈이 말이죠. 혜수 씨는 더 확실한 증거를 위해 행동에 나섰습니다. 목요일 오후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닫고 아내를 미행하기로 한 것이죠. 직원들에게는 병원에 다녀와야 한다고 둘러댔습니다. 그날 오후 2시 미연 씨는 평소처럼 문화센터 간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혜수 씨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따라갔죠. 그런데 아내의 차는 문화센터가 아닌 전혀 다른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한적한 모텔이었습니다. 주차장에는 이미 검은색 제네시스가 주차되어 있었고 미연 씨는 망설임 없이 그 차 옆에 주차했죠. 혜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검은 차에서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는 키가 크고 깔끔한 차림이었죠. 그가 미현 씨의 차 문을 열어주자 미현 씨는 환한 얼굴로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혜수 씨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25년의 결혼 생활이, 함께 쌓아온 모든 추억이 그 순간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죠. 혜수 씨는 그 후로도 몇 주간 증거 수집을 계속했습니다. 모텔 출입 사진, 신용카드 사용 내역, 통화 기록, 변호사와 상담할 때 필요할 모든 자료를 차곡차곡 모았죠. 이 과정에서 혜수 씨는 10kg 가까이 살이 빠졌고, 직원들도 사장님의 변화를 눈치챌 정도였습니다. 11월 둘째 주 주말, 딸 소라가 집에 내려왔습니다. 아버지가 요즘 이상하다는 직원들의 연락을 받고 걱정이 되어 온 것이죠. 집에 도착한 소라는 아버지의 초췌한 모습에 놀랐습니다. 평소 다부지고 건강했던 아버지가 눈에 띄게 야위어 있었으니까요. 어머니는 친구들 모임에 나갔다고 했고, 부녀는 오랜만에 단둘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서 차를 마시던 중 소라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무심코 집어든 봉투에서 사진 몇 장이 떨어졌는데, 그 내용을 본 소라는 충격에 휩싸였죠. 어머니가 낯선 남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 팔짱을 끼고 걷는 사진. 소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혜수 씨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하고 지난 한 달간 있었던 일들을 딸에게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 했던 소라도 증거들을 보고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그날 밤 미현 씨가 집에 돌아왔을 때 거실에는 혜수 씨와 소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증거 사진들을 본 미현 씨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죠. 처음에는 부인하려 했던 미현 씨도 결국 모든 것을 인정했습니다. 상대는 대학 동창인 김도윤, 동창회에서 30년 만에 재회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고백이 이어졌죠. 미현 씨는 25년간의 결혼 생활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혜수 씨의 가부장적인 태도에 얼마나 숨이 막혔는지를 토로했습니다. 내가 돈 버니까 당신은 편하게 살아라는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되었는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채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울며 말했죠. 하지만 딸 소라는 단호했습니다. 아버지가 완벽하지 않았다 해도 그것이 불륜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가족을 배신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죠. 그리고 미연 씨는 더욱 충격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이미 마음을 정했다며 이혼하고 도윤 씨와 새 출발을 하겠다고, 심지어 이미 살림도 합쳤다고 고백했죠. 며칠 후 혜수 씨는 누나 수정을 만나 그동안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이혼 서류를 준비하며 마음을 정리하려던 참이었죠. 그런데 김도윤이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누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다시 한번 물어본 누나는 놀라운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5년 전 수정 씨가 이혼으로 힘들어하던 시기에 같은 이름의 남자가 접근했었다는 것입니다. 문화센터에서 우연히 만났다며 다가온 그 남자는 처음엔 따뜻한 위로와 상담으로 마음을 얻었고, 점차 사업 이야기를 꺼내며 투자를 유도했다고 했죠. 당시 정신적으로 불안정했던 수정 씨는 그의 말을 믿고 3천만 원을 투자했지만, 그 돈을 받은 남자는 연락을 끊고 사라져버렸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고, 그 충격으로 수정 씨의 사업마저 무너졌다는 것이었죠. 혜수 씨는 누나가 보관하고 있던 당시 자료들을 확인했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미현 씨와 만나고 있는 김도윤과 동일 인물이었죠. 이름도 수법도, 심지어 대학 시절 연극을 했다는 스토리까지 똑같았습니다. 김도윤은 중년 여성들, 특히 외로움을 느끼는 여성들을 타깃으로 삼는 전문 사기꾼이었던 것입니다. 달콤한 말로 접근해 감정을 조작하고 결국엔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수법이었죠. 혜수 씨와 누나는 곧바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미현 씨는 이미 큰 여행 가방에 짐을 싸고 있었고, 곧 도윤이 데리러 온다며 들뜬 모습이었죠. 수정 씨가 차분하게 5년 전의 일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믿지 않으려던 미현 씨도 수정이 보여주는 증거들, 그 당시의 명함, 계약서, 경찰 조서를 보고는 점점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바로 그때 왔습니다. 미현 씨의 휴대폰이 울렸고 발신자는 도윤이었죠. 스피커폰으로 통화가 연결되자 도윤의 능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윤은 급히 500만 원이 필요하다며 다음 주에 갚을 테니 먼저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사업 자금이 묶여 있어서 일시적으로 현금이 부족하다는 구구절절한 설명과 함께였죠. 이미 여러 차례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미현 씨는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 순간 미현 씨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난 6개월간 도윤에게 빌려준 돈이 벌써 2천만 원에 가까웠고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떠올랐죠. 그동안 사랑한다는 말에 눈이 멀어보지 못했던 진실이 이제야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화를 끊은 미현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25년의 결혼 생활을 걸고 선택한 사랑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 자신이 철저히 이용당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죠. 결국 두 사람의 이혼은 법정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혜수 씨는 그동안 모아둔 불륜 증거와 함께 김도윤의 사기 전력까지 모두 제출했죠. 법정에서 미현 씨 측 변호사는 혜수 씨의 정서적 학대와 가부장적 태도를 문제 삼으며 혼인 파탄의 책임을 나누려 했습니다. 하지만 명백한 불륜 증거 앞에서는 한계가 있었죠. 특히 미현 씨가 불륜 자금으로 사용한 돈이 모두 부부 공동 재산에서 나왔다는 점, 그리고 상대 남자가 상습 사기꾼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재판은 혜수 씨에게 유리하게 흘러갔습니다. 판사는 신중하게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 박미현에게 있으며 원고 정혜수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죠. 재산 분할 역시 혜수 씨가 7, 미현 씨가 3의 비율로 결정되었습니다. 특히 혜수 씨가 결혼 전부터 운영해온 가구점은 특유 재산으로 인정받아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25년간 가구점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구입한 집과 예금만이 분할 대상이 되었죠. 미현 씨는 결과적으로 집에서 나가야 했고 받을 수 있는 재산도 예상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변호사는 유책 배우자의 경우 이런 결과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죠. 이혼 후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혜수 씨는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동네 미용실 사장님이 전해준 소문이었죠. 미현 씨와 김도윤이 함께 살기 시작한 지 불과 2달 만에 파경을 맞았다는 것입니다. 도윤은 미현 씨가 이혼으로 받은 재산마저 탕진했고 돈이 떨어지자 본색을 드러냈다고 했죠. 심지어 도윤에게는 다른 여자가 여럿 있었고 미현 씨는 그중 한 명에 불과했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미현 씨와 도윤은 매일 같이 싸웠고 급기야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까지 벌어졌다고 했습니다. 들리는 말로는 미현 씨가 작은 원룸에서 혼자 지내며 식당 주방 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때는 동네에서 알아주는 미인으로 사장 부인으로 살았던 그녀가 이제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신세가 된 것이죠. 딸 소라는 어머니와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배신감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가족을 버리고 떠난 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었던 것이죠. 명절이나 생일에도 안부 한 통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반면 혜수 씨의 삶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25년간 운영하던 가구점을 정리하고 딸과 함께 작은 카페를 열었죠. 부녀 카페라는 소문이 나면서 동네 명소가 되었고 매일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혜수 씨는 이제야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돈을 버는 것만이 가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오만함을, 그리고 가족과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이죠.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커피를 내리는 그의 표정은 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습니다. 딸 소라는 주말마다 아버지를 도우러 내려왔습니다. 서울의 바쁜 직장 생활 속에서도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죠. 카페에서 일하며 부녀는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혜수 씨는 처음으로 딸의 직장 생활 이야기를 자세히 들었고 소라의 꿈과 고민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아빠가 뒷받침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는 말로 대화를 끝냈겠지만 이제는 딸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공감하려 노력했죠. 카페는 나날이 번창했습니다. 혜수 씨가 직접 고른 원두로 내리는 커피 맛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따뜻한 분위기가 사람들을 끌어들였죠. 혼자 오는 손님들과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혜수 씨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이듬해 봄,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혜수 씨가 카페 문을 닫으려는 순간 한 여인이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카페 앞에 서 있었습니다. 미연이었습니다. 6개월 만에 본 전 아내는 놀랄 정도로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한때 동네에서 제일 잘 꾸미고 다녔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떨리는 손으로 카페 문을 밀고 들어온 미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과하고 싶다고, 그동안의 일들을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도윤과 헤어진 후 얼마나 힘들었는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눈물로 토로했죠.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다시 시작할 수는 없을까 하고. 혜수 씨는 조용히 커피 한 잔을 내려 미연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죠. 25년의 세월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함께했던 시간들, 소라를 키우며 나눴던 기쁨들은 여전히 소중한 기억이라고. 하지만 깨진 그릇은 다시 붙여도 금이 간 자국이 남는 법이라고. 무엇보다 이제는 각자 다른 길을 가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미연에게는 미연의 삶이, 자신에게는 자신의 삶이 있다고. 과거에 얽매이기보다는 각자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 서로를 위한 길이라고. 미연은 한참을 울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딸 소라의 안부를 묻고는 비를 맞으며 카페를 나섰죠. 혜수 씨는 창문 너머로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1년 후 혜수 씨의 카페는 지역 명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혼 후 혼자가 된 중년들이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 되었고, 혜수 씨는 자연스럽게 그들의 상담자 역할을 하게 되었죠. 딸 소라는 회사를 그만두고 아버지와 함께 카페를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기업의 안정된 직장을 포기하는 것에 대해 주위에서는 만류했지만 소라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했죠. 어느 날 한 중년 여성 손님이 혜수 씨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소원해져서 힘들다고,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가는 것 같아 괴롭다고 했죠. 혜수 씨는 자신의 경험을 조심스럽게 들려주었습니다. 부부관계의 문제는 도망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먼저 서로 대화를 시도해보라고 조언했죠.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저도 늦게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것이 당연히 그냥 유지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노력하고 가꿔나가야 하는 것이라는 걸요. 후회하기 전에 서로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 보세요. 첫 장면에서 나왔던 그 메시지, 당신 없는 저녁이 너무 쓸쓸해라는 문장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 한 줄의 문자가 시작한 파국은 결국 모든 사람에게 상처만 남겼죠. 25년의 결혼 생활은 끝났지만 52세에 시작한 새로운 삶은 오히려 더 풍요로웠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체면이나 권위가 아닌 소통과 이해에서 온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은 것이죠. 이상으로 50대 부부의 은밀한 균열,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